자, 안녕하십니까. 수익 파트너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삼성전자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일단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22만 원, 23만 원 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고 21만 원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아니,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또 밀린 거야? 다양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쨌든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잘 버텨주고 1, 2% 상승 나온다고 박수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좀 중요한 신호들을 잡아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인증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에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외인들이 물량을 안 받아주는 거, 솔직하게 지금 현 구간에서 외인들이 또 명확하게 물량 안 받아주거든요.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게 환율은 잡힙니다. 그 말은 즉슨 외인들은 한국 시장 자체에 들어오고는 있다. 환율이 안 망가지는 걸로 봐서는 외인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망하고 있다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고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 돈을 넣는 데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명확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동결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니까 아니 이거 얘네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전 10시 지금 현 시간인데 CFD에 대한 리스크가 그리고 13시, 14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스탁론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겠죠. 어제도 그제도 결국에 강제 청산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신용 강제 청산에 대한 리스크로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 이 리스크 결국에 오전장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스탁론에 대한 리스크가 다 터지고 나서 그 물량들을 쓰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찐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찐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제 좀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제 엊그저께 영상이거든요. 2만 4천 명 정도 시청을 하셨죠. 28일자 영상이고 이 영상에서 또 그 전날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이걸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에서 23만 원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이걸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계속 깔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을 22만 원, 23만 원 언급 드릴 때 영상에서 주가는 2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때 당시에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시점에 또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욕 많이 먹었는데 네. 아무튼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어제 영상 맞습니다. 27일 영상.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간단해요. 실적 발표 기준금리 결정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 이제부터 800포인트가 더 밀릴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거죠. 22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200포인트를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코스피 지수가 몇 포인트였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023. 그렇죠. 6023이에요. 그러니까 800포인트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5200포인트까지 터치 직전까지 터치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아 올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현재는 5779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 찍는 시간 기준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52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가 6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 어떻게 됐어요? 5200포인트까지 눌렸어요. 22만 원, 23만 원까지 눌릴 수 있다고 말했던 것도 결국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21만 원현 구간에는 21만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자 기준으로 더 밀린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췄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예, 이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상해 종합지수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던 그림, 이 저점에서 이게 2015년도에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의 코스피와 굉장히 닮아 있죠. 얘네는 11개월 만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14개월 만에 이런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바닥 구간까지 밀리는 시간과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봤을 때 나왔던 수치가 5200포인트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5200포인트까지 실제로 눌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52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는 거야. 그럼 반등이 나오고서 어디까지 밀고 올라갈까요?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를 봤을 때에는 상단, 이 매물대까지는 밀고 올라갔던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절반 조금 안 되는 비중을 말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이 기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이 바닥이 맞겠네. 21만 원이 그럼 지금 싹 다 쓸어 담을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구간은요 단기 지지 라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저는 솔직하게 오늘 종가에서 비중이 더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명확하게 물량을 좀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관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환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긴커녕 계속해서 잡히고 있어요. 1440이 원까지 잡혔거든요. 이게 이전 같았으면 어때요? 외인들이 팔고 빠져나간다. 이거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이 지금 개입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잡힌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외인들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전을 해놓고 이 시장에 들어오기까지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근데 아직 신용과 미수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으니 스탁론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관망하는 단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매수가 타점, 그리고 내가 매수할 돈이 없다. 그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저는 이제 절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결론적으로 돈이 없다. 그럼 관망이라도 하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될지 그 타점이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 SK 하이닉스 풋옵션 이게 옵션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옵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5만 7천이고 풋옵션에 대한 비중이 15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의 사실상 3배 가까이 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5% 풋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에 대한 비중이 3배가 많다. 이 주가가 밀릴 것이되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밀린데 베팅을 하는 물량이 3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ADR이 실질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SK 하이닉스 종목에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반도체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박살이 나야 될 이유,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문제가 뭐 수급이 더 이상 안 붙는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인들이 세력들이 지금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반도체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건데 이 움직임이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물에 대한 이 주가 자체가 상방에 대한 흐름을 다 잡았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자체도 많이 눌렸고 주가 자체도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사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
이 지표가 최신화가 되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콜옵션에 대한 비중으로 조금씩 물량이 넘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외인들이 사실상 이 본장에서 물량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연속적인 실적 발표들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연속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방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지금 이 바닥이 찐바닥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눌려줄 수 있을지 눌릴 수 있는 구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이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 이해 안 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명확하게 어느 구간에 이 물량을 좀 받아줄지 이 흐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 명확한 매수가 타점 신호 못 잡겠다. 오늘 중요한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 장중에 수급과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추가, 매수가 평단, 조절 재진입 이러한 부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퍼런스 콜 10시부터 이 컨콜이 시작이 됐고 ITF에 대한 제안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진 못했지만 이따 오후장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과 이러한 방향성들만 명확하게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100% 확률로 고점 그리고 매수가 타점 잡아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전에 이러한 상황들을 잡아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신호 원단 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가 없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죠.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력들이 몰려 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의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며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최근에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 견제를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 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 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이 종목 구글 폼으로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